안녕하십니까, 김연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스토리텔링 학교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앤토니 드 멜로라는 인도 봄베이에서 사역을 18년 동안 하셨던 캐톨릭의 신부님이 쓰신 이야기책입니다. 사실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56세의 나이로 1987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긴 책이 개구리 기도라는 1과 2 두 권의 책인데, 이 책이 2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개구리 기도라는 책에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실어 놓으셨고, 그것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의미 있는 이야기나 유익한 이야기를 실어 놓고 그걸 설명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 모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서론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 하나에 대항하기는 예사롭지만 이야기 하나를 물리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야기 하나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전과 같이 될 수 없으리라. 그 이야기는 당신 마음속으로 서서히 들어가서 저 거룩함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어쩌다 읽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수비망을 살짝 뚫고 들어가 거의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그 수비망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당신은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야기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다가 한가한때 그 이야기를 음미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가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여 그 숨은 뜻을 드러내 보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훤히 비춰보아야 할 바로 그때 전혀 뜻밖에도 그 이야기가 통찰력을 지니게 해주고 당신을 내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보고서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당신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면 이야기 듣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 언젠가는 필요한 때, 중요한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저 상크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스토리, 들어온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한다. 상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듯 기업도 회사가 만들어낸 스토리, 주변에서 만든 이야기로 정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결국은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야기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결국 이 세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 도대체 잘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왔다.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내가 겪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한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그 경험한 이야기, 그 당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를 나누기도 하죠. 경험한 것이 직접 이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라면 기억 자아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기억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장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기억자가 90이라면 경험자 자체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기억과 사고는 대부분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을, 또는 어제 있었던 일 전체를 간단한 이야기로 저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또 때로는 우리의 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이야기와 관련되어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언어겠고, 또 그림, 제스처. 우리는 한 폭의 그림을 보면 그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토마임 같은 것은 대사가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의 동작과 제스처만 보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야기에는 마치 역사처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게 분해한다면 이야기 시작, 이야기 끝이죠.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분해한다면 이야기 시작, 중간, 끝이죠.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분해한다면 기, 승, 전, 결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는 시작이 있으면 역사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어쩌면 서술행위, 모든 서술행위가 이야기다, 담론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세대를 영상 세대라고 말하고, 영상 중심,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네트워크 사이로의 이동, 이것도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체계, 또 정보와 자본과 문화적 소통이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세대. 이런 것이 바로 이 어떤 정보의 분절성, 또는 개방성, 또는 교환성, 유동성, 상호 관련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이제 국가, 민족, 지역을 초월하게 되었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자동 번역기나 자동 통화기가 나오면서 이제 언어마저도 초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또는 한 사회, 한 곳의 이야기라는 것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지식, 고수명, 고여가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의 정의 또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는지도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랜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동단에 있는 이리안자야, 요즘에는 파푸아 바라시라고 부르는데, 웨스트 파푸아에서 끄웨르바라는 부족 사람들의 성경 번역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급적 강의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부족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적절하게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기로 옮겨지는 이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댕기열도 그들에게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필라리시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는 코끼리다리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기에 의해서 이것도 감염이 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굵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고통, 특별히 습도가 높을 때마다 아주 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도 항상 두세 명 정도의 이 필라리시스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피검사라는 걸 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피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검사를 하면 이 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치료약을 조기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피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약간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피검사를 했었는데 그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가끔은 피검사를 받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어떤 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한 편, 성경 이야기 한 편을 듣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당시의 현황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피검사와도 비슷한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야기가 왜 중요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토리텔링과 인간에게 왜 이야기가 필요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